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등비수열로 이루어지는 급수인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는 별거 없어요. AN이라는 놈이 등비수열 A의 R의 n-1승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때의 급수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비급수도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 즉 n항까지의 부분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에서의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해야 되는데 이 sn이라는 놈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첫째, 만약에 공비 R이 1이었다면 그냥 AAAA인 상수 수열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의 n항까지의 합이라는 SN은 결국 A가 n번 더해지는 NA 꼴, 즉 나가 된다 이거 나. 그지?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 우리 공식으로 외워서 알고 있다라는 거지. 1-R 분의 첫째 항 A의 1-R의 n승이다 라고 외워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봐. 이제 우리는 이 리미트 sn이라는 요 놈을 R 값에 혹은 A 값에 나누어서 A 값에 따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지? 자, 이거 봐. 첫째, 만약에 A가 그냥 0이라면 0일 때는 얘는 첫째 항이 0이란 얘기는 공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0000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이꼴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렴하는 거지. 그런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이거야. 이게 안 나옵니다. 첫째 항이 0인 등비급수가 왜 나와? 그건 등비수열로 안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지만 이건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넘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자, A가 0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첫째, 만약에 R이 1이 아닌 상황부터 볼까요? R이 1이 아닌 상황에서 요 놈이 뭐 하려면, 요 놈이 수렴하려면, 그치? 이 중에 n과 관련된 놈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요 R의 n승밖에 없기 때문에 R의 n승이 수렴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뭘 배웠냐 하면 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배웠다라는 거지. 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마이너스 1부터, 그쵸? 네. 이거 지웁시다. 얘가 마이너스 1부터 R이 1 사이에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R이 1이 아닌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만 뺀, 요렇게 보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지? 미치겠다. 왜 자꾸 이게 그려질까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라면, 얘이면 SN은, 그지? SN이 아니라 리미트 SN이겠죠? 리미트 SN은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놈은, 봐. 요 범위에 있다면 이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해버리잖아. 맞죠? 이건 이미 했던 겁니다. 따라서 남는 건 1-R 분의 A, 즉 1-공비분의 첫째 항만 남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라. 만약에 R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이거 봐. R이 1일 때에는 요 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요 놈을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R 값과는 관계없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발산하는 게 맞고요. 또한 R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R의 n승은, 그지? 우리가 아예 색깔을 바꿔보자.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 놈을 색깔을 바꿔서 절대값 R이 1보다 커나 같으면 요 R의 n승은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잘 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그때의 수렴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랑 똑같죠? 이놈은 1-r분의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an이 어떻게 주어질 때?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인 등비수열로 주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때 수렴값은 얼마라는 거? 1-r분의 a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무한 등비 수열의, 그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지. 그지?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즉 수열의 극한인 거죠. 얘는 급수가 아니라. 그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냐 하면 뭐였겠어? 마이너스 1부터 여기도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지?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의 차이는 누구밖에 없냐 하면은 바로 요 등호밖에 없습니다. 등호밖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럼 봐라. 이제 등비 수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비 급수의 활용이죠. 그죠? 수열이 아니라 등비 급수의 활용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순환소수를 그죠?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0.12의 땡땡 이런 순환소수는 이거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운 거야. 99분의 12다라는 건데 그때는 x는 0.12121이고 그 다음에 100x는 뭐니까? 이 12.121212니까 요거 두 개를 빼면 99x가 얼마가 되면서 12가 되면서 x는 99분의 12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를 등비 급수로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 이 0.12라는 놈은 결국 100분의 12 더하기 만분의 12 더하기 그죠? 10의 6승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 안 끝나? 안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의 첫째 항은 얼마가 되냐 하면 당연히 첫째 항 A는 100분의 12가 되고요. 공비 R은 얼마? 100분의 1이 됩니다. 그지? 따라서 이 R이 수렴 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누가 되냐 하면 요거 100분의 99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99분의 12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너무 쉽지, 그지? 그 다음 봐. 예를 들어 그러면 0.34에 여기만 땡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0.3 더하기 자, 얘는 얼마예요? 100분의 4 더하기 1000분의 4 이런 식 아니냐 이거지. 그지? 만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얘는 10분의 3이고요. 더하기, 자, 첫째 항 A는 100분의 4고 공비는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1-10분의 1분의 100분의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는 10분의 3 더하기,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분의 9죠? 그럼 얼마가 돼요? 90분의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90분의 27 더하기 4니까 31,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뭐야? 9, 점 있는 거 9 써주고 0분의 결국 34 빼기 3과 똑같다라고 배웠잖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순환소수도 등비급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활용 범위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도형과 등비급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 이 도형과 등비급수는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아니라 수능이 실시된 이후에 수능에는 반드시 한 문제씩 등장을 했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삼각형이 있는데, 뭐 정삼각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두 번째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를 S1, 뭐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또 얘네들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 S3. 하나만 더 가보자. 요거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삼각형의 넓이를 S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라는, 그죠? 예,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S1이라는 거는 첫 번째 넓이인데 이 S2가 S1에 비해서 넓이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봐라. 요 밑변에 대해서 요 변이 길이가 2분의 1인 거는 중학교 졸업했다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큰 놈에 대해서, 즉 S1에 대해서 S2의 닮은 비는 2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넓이의 비는 4대 1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S2라는 놈이 4분의 1의 S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렇게 따지면 S2에 대해서 S3도 4분의 1, S3에 대해서 S4도 4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누가 되냐 하면 4분의 1 S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의 S1 플러스 4분의 1의 세제곱의 S1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너무나 쉽죠. 첫째 항이 S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네요. 게다가 공비 4분의 1이 수렴 범위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공비가 수렴 범위 내에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안 나왔겠지. 그치? 그렇긴 하지만 공비가 수렴 범위 내에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그냥 1 빼기 얼마? 4분의 1분의 첫째 항 S1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4 S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들어준 예는 무지하게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그지? 뭐 유치원급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만 룰은 하나입니다. 첫째 항이 얼마인지 구해라. 공비가 얼마인지 구해라. 그것만 구해내면 1-r분의 첫째 항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블로그에 오셔서 밑에 있는 예제들 열심히 풀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런 스타일에 숙련되실 수 있을 겁니다.